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 윤은기입니다. 서울대 교수라는 안정된 자리를 내려놓고 아프리카 대륙으로 떠났던 농학자가 있습니다. 기근으로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살려내서 농민의 왕으로 불리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린 세계적인 식물 유전 육종학자 한상기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원로학자를 모시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꿋꿋이 걸어간 인생 이야기와 쉼없이 이어지고 있는 연구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우리 농업계의 진정한 원로를 모셨습니다. 세계적인 식물 유전 육종 학자인 한상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제가 이제 박사님 자료를 보니까요. 38살 때 서울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아프리카로 가서 나이지리아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 헌신하셨다. 네. 서울대 교수는 그 좋은 자리 아닙니까? 그 당시면 뭐 더 좋았겠죠. 자, 아프리카로 떠날 결심을 어떻게 하시게 된 겁니까? 그때 당시 1970년은 세계 식량이 난으로 허덕일 때였습니다. 예. 한국도 물론 그때는 매우 식량난이 예. 심했던 때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연구한 연구소와 자매 연구소에는 멕시코 연구소의 그 밀 육종학자가 밀 내병성 다수 내병성 밀 품종을 만들어서 인도와 파키스탄에 보급해서 식량난을 해결했다고 그래가지고서 1970년에 노벨 평화상을 탔습니다. 아하, 예. 그런 때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기회도 뭐 영어로 말하면 why not? 아, 예. 자, 그런 제안이 들어오자마자 선뜻 네. 결심하셨군요.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학자로서의 또 나름대로의 꿈도 계셨을 텐데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초청할 계획이 있었다. 그것도 거절하신 게 좀 후회가 안 되시나요, 혹시? 캠브리지에 가는 것은 연구를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로 가는 것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작물인 카사바를 개량해서 그 사람들의 식량난을 해결해 주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한 거죠. 그냥 나보다도 했던 그 힘든 아프리카 사람들을 돕자. 그 젊은 시절에 그런 아주 그냥 인류애가 확실히 가지고 계셨던 야망 거죠. 있었을 때니까요. 예. 자, 근데 70년대 초반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그 나이지리아가 내전 직후였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 치안 상태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나요? 치안도 어려웠고 제가 갔을 때는 그 내란이 종식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예. 군데군데 그 파괴된 탱크도 있고 저 그랬을 때입니다. 그리고 치안 상태도 매우 불안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 심리도 참 어려웠을 때 아닙니까? 불안하고 그때 그러니까. 많이 죽었잖아요. 내전 그래서 때. 100만 명 이상 100만 죽었다 명. 그러니까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 자신도 그런 데 가기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았죠. 매우 불안했고. 자, 특히 이제 나이지리아에서 그렇게 불안한 곳이니까 가족이나 주변에서 반대도 많았겠어요. 저희 우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그런 결정을 했는데 네. 그 어머님이 이제 가지 말라고 하고 또 이제 저는 아이들이 넷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도 그런 우리 병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야, 아까 결사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결사반대. 안 된다. 뭐라고 설득했습니까? 그럴 정도는 아니었지만 저희 집 사람은 저희 결정을 따라줘서 아, 그렇습니까? 따라줘서 다행히. 역시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러면 처음에 그 당시에 이제 70년대에 나이지리아 가서 숙소는 어디서 보내셨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저희 연구소가 설립 당시였기 때문에 네. 저희들 연구소 안에 사택이 건립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서 1년 반 머물렀던 곳은 이바단 대학이고 이제 저희들 연구소 바로 옆에 대학교. 이바단 대학이 있습니다. 예. 그 이바단 대학의 군에 있는 거기 대학 사택에서 1년 반을 지냈죠. 자, 나이지리아에 도착하신 후에 첫 번째 과제가 카사바라는 작물의 연구였다고 하는데 카사바가 뭡니까 이게? 카사바라는 작물은 뿌리 작물로서 그러니까 국은 작물의 하나입니다. 예. 그것은 원래 브라질이 원산인데 이제 옛날에 노예를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노예로 인용하면서 이제 배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배를 그다음에 이제 노예 판매하면서 그 노예들의 식량으로 쓸 수 있는 식물을로 이제 카사바를 브라질에서 아프리카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와가지고 처음에 정착해서 심은 데가 지금의 콩고 예. 마타디라는 그런 언제 그 하구가 있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카사바를 재배해가지고 그 사람 그 포르투갈 사람들도 먹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노예도 또 식량으로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브라질에서 도입해서 아프리카 아프리카에서 퍼져나갔다. 이제 예. 처음으로 심은 그런 작물이죠. 예. 근데 아프리카로 그 카사바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아프리카의 그 저지대 비가 많이 오는 지대에는 식량 작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나나 정도가 있고 이게 토종 예암이 있을 정도지 식량 작물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카사바가 아프리카로 포르투갈 사람들을 위해서 데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중요한 식량 작물로 돼서 아프리카 전역에 퍼져갔습니다. 식량난 해결에는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작물입니다. 그리고 또 카사바는 가난한 사람들이 작물입니다. 예.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또 여자의 작물이에요. 남자는 그 현금 작물 같은 거 이런 걸 재배하지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작물이라는 건 카사바이기 때문에 여자의 작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작물들입니다. 뿌리 작물이면 전 얼핏 생각에 이게 우리 고구마 같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고구마하고 비슷한 그런 작물이지만은 고구마는 이제 덩굴성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카사바는 직립성으로 이렇게 한 1m쯤 이렇게 자라는 그런 작물입니다. 예. 그리고 또 카사바는 그러니까 가뭄이 와도 가뭄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은 가뭄에 약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카사바는 아프리카에는 우기가 6개월 되고 건기가 또 있으니까. 건기가 한 6개월쯤 되는데 건기에도 살아남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프리카는 한 발을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한 발에 심은 그런 때도 카사바는 살아남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아프리카의 안상맞춤인 그런 작물이었죠. 그 맛은 어떻습니까? 맛은 고구마는 달지만 이것은 단 맛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고구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달아서 싫다는 거죠. 그런데 카사바는 달지 않아서 그건 자기네들 식량으로 적합하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카사바는 이제 청산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산을 제거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청산은 매우 독성이기 때문에 청산은 뿔에도 있고 잎에도 있는데 청산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도 포르투갈 사람들이 브라질에서 그 청산을 제거하는 방법을 들여왔습니다. 카사바도 들여오고 가공하는 방법, 청산을 제거하는 방법도 들여왔어요. 그래서 그 기술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쉽게 번져나간 거죠. 카사바를 이제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먹느냐면은 이제 카사바를 이제 가공하지 않습니까? 가공해서 이제 그 분말 같은 걸로 만듭니다. 그게 가리라고 하는 건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하면 그 뜨거운 물을 넣고서 이렇게 저어서 이게 뭔가 저어서 하면은 떡과 같이 됩니다. 그 떡과 같은 것을 손으로 떼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손으로 떼요. 손으로 떼가지고 수프를 만들어 수프에다 적십니다. 떼어가지고 적신 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이제 입으로 넣고 입으로 넣으면 씹지 않고 그냥 삼킵니다. 그런데 이게 음식이라는 게 좀 씹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영양분은 괜찮은 건가요? 영양분은 거의 없는 상태죠. 왜냐하면 전분뿐이니까. 전분? 전분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파리에는 여러 가지 양분이 있습니다. 이파리도 먹나요? 이파리도
채소로 중요한 채소로 먹으니까요. 예. 근데 카사바는 참 좋은 게 이파리는 채소로 먹지요. 뿌리는 이제 그런 뭔가 똑같이 해서 만들어서 밥으로 먹지요. 그다음에 이제 이 대궁은 이제 심는데 예. 그것을 잘라가지고 심으니까 번식하는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뭐 버릴 게 없네. 버릴 게 없는 그런 작물이죠. 자, 그러면 가서 이제 카사바 연구를 하는데 카사바에 예를 들어서 뭐 잘 자라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확장시키는 겁니까? 뭘 하셨습니까? 그때 가서 이제 그 카사바를 보니까 거기서 문제되는 것이 카사바의 두 가지 병입니다. 예. 하나는 카사바 아에 바이러스 병이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은 바이러스 병은 아프리카에서만 있는 병입니다. 어허. 다른 지역에는 그 바이러스 병이 없어요. 예. 아프리카에만 있는 병. 왜냐하면 그 병이 전염되는 것은 이 하얀 파리에 의해서 전염되는 건데 그것이 아프리카에만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백테리아 병이 생겼어요. 예. 근데 그 두 병이 카사바를 이제 저지대에서 그것이 심하게 병이 발생하는데 그 저지대에 근데 그 두 병이 이제 걸리면은 카사바가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아. 완전히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카사바가 죽어버리니까 식량난이 이제 가속화되네. 나이지리아는 저 남쪽으로 기름 많이 나오는 지역 아닙니까? 예. 거기가 카사바가 많이 재배됩니다. 예. 근데 기름 나는 지역에 카사바가 재배되기 때문에 그 사람 거기 사람들이 그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예. 그 병에 의해서 식량 부족해지니까 쉘BP라는 그 옛날에 기름 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회사가 그 문제를 더 매우 중요시했죠. 예.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가난하고 굶주리고 하면은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거거든요. 그래서 쉘이 이제 나중에 이제 쉘하고 협동해가지고 증식도 하고 그런 일을 세계적인 이제 석유 회사들인데 네, 세계에서. 거기서 또 후원도 하고 그러면 박사님은 그거를 가서 질병을 어떻게 뭐 퇴치하는 제가 이제 그 두 병이 제일 중요한 카사바 병이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가서 카사바를 저는 몰랐었지 않습니까? 예. 보지도 못한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제일 시작 착수한 것이 카사바에 대한 문헌을 조사했죠. 예. 그래서 문헌을 조사해 보니까 카사바 원산지가 브라질이에요. 예. 또 그다음에 이제 카사바의 재래종 나이지리아에서 재배되는 카사바 품종을 전부 수집을 했습니다. 예. 수집을 해서 비교해 보니까 전부 다 약해요. 병에 두 병에 다 약해. 예. 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유전 자원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브라질이 그 카사바 원산지예요. 예. 그래서 브라질에 갔죠. 예. 1972년에 브라질 갔습니다. 브라질 가서 거기서 캄피나스라는 데가 이제 여기 카사바 연구를 한 곳인데 거기 가서 로마니아라는 박사를 만나가지고 그분한테 카사바에 대한 정보도 배우고 그다음에 카사바를 어떻게 교배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종자를 만들어서 개발 종자를 만들어서 발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거기서 배워가지고 오고 또 그분이 이제 그 종자로 카사바 여러 가지 개통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브라질에서 종자도 가져오셨네. 나이지리아에 와서 가져와서 이제 그걸 심어가지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개통을 왜냐하면 카사바라는 건 예양번식 작물이기 때문에 예. 이제 하나가 종자 나오지 않습니까? 종자 나면 그걸 잘라서 하면 한 개통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개통을 만들어 가지고 비교 시험을 해본 거죠. 우량종이 이제 필요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강한 것을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는 놈을 가지고 나이지리아의 지방종하고 교배를 했죠. 예. 교배를 해가지고 해서 뭐 했더니 그래도 또 안 돼. 그래가지고 그 두 병에 대한 저항성을 찾지 못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카사바와 가까운 그 야생종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나무같이 자라요. 크게 자라요. 어허. 근데 그것하고 이제 교배를 했죠. 예. 교배를 해가지고 그 저항성을 그 야생종 그러니까 근현종에서 이거 저항성 유전 인자를 도입해서 카사바에 도입해가지고 저항성을 개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량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여러 지역에 나이지리아 여러 지역에 심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저항성을 유지하느냐, 그다음에 수량은 어떠냐, 그다음에 품질은 어떠냐, 그 사람들이 받아줄 수 있는 품질이냐 이런 것을 다 검증을 해가지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것을 보급하는 일을 시작해야죠.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뭐 개량된 품종을 가지고 검증을 해서 제일 좋은 것을 찾아낸 다음에 네. 그다음번에 이제 보급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보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급이 이제 문제입니다. 나이지리아는 보급 체계가 돼 있지 않은 곳이겠죠. 그런 지역에서 지금 제가 만드는 카사바 이제 내병 다수성 품종을 만들어 놔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그 옛날에 그 미국에서 조니 애플시드라는 그 사람이 그 사과를 갖다가 보급할 때 묘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전교도 하면서 다니면서 그 사과를 갖다가 심기도 하고 그다음에 팔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 오하이오 며 그다음에 그 인디애나며 미시간이며 그다음에 이쪽 버지니아 뭐 캐나다 가장 다니면서 말차를 타고 다니면서 연결을 해서 사과를 퍼뜨렸어요. 이제 그 아이디어가 그것이 미국의 매우 중요한 보급 체계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썼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차에다가 제가 개량한 카사바 대공이를 싣고 장터에 가서 이제 장바닥에 있는 여러 사람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여러 지역을 방문하신 거라니까. 뭐 이제 이 사람들이 서먹서먹에 뭐 안 받아.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몰려들더군요. 여자들만 몰려듭니다. 남자는 관심 없어요. 왜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카사바는 여자 작물이기 때문에 여자가 막 달려들어. 그래서 다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제 길가 이제 실고 가다가 길가에 뭔가 그 병에 가득 걸려 있어서 죽어 있는 그런 곳에 있으면 이제 꽂고도 가고 뭐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 좋은 품종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그 자공이를 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팔기도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비교는 좋으니까 좋으면 뭐 이게 아주 나이지리아 사람들도 참 현명하니까 좋은 거하고 비교해가지고 좋으니까 그걸 자공이를 가져와서 장터에 와서 팔기도 하고. 그다음에 길가에 내다가 팔고 뭐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은행에 연락해가지고 세계은행에서 나이지리아에 그 증식하는 그런 원조를 해주도록 이렇게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은행에서 한 수백만 불을 줘서 그 증식하는 그런 것도 했죠. 그래서 세계은행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구촌의 식량난 해결을 위한 지원을 한 거네요. 그리고 이제 텍사코에서 한 5천 헥타에다가 카사바를 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가나가장 트럭 싣고도 가서 나눠주고 뭐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지역을 하여튼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전파를 한 거 아닙니까 보급을? 그때는 누구 같이 다녔어요? 조수를 데리고 다녔죠. 조수? 조수가 누구예요? 저의 밑에서 일하는 조수. 조수를 데리고 다니면서 두 사람이? 아니요, 운전하는 몇 명? 그래도 사모님은 불안하셨겠는데요. 집사람이면 제가 이제 불안이 왜 어떻게 심했느냐면 제가 이제 그 후에는 카사바로 인연해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출장을 많이 다녔죠. 출장을 많이 다니고 하니까 뭐 며칠씩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히 나이지리아에서는 밤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걱정도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둑도 야, 이거 서로 걱정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저 박사님 밖에 돌아다니지만 사모님이 걱정하고 또 박사님은 또 저 사모님이 걱정되기도 하고 그때는 한국 사람도 거의 없었겠어요 그 지역에. 그때 이제 WHO에서 이제 일했던 한 분이 거기서 사셨지. 그야말로 정말 개척의 길을 이렇게 쭉 해오셨는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뭐 어떤 소명의식, 사명감 또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 이런 거 없이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직업도 많이 있었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분들이 박사님의 그런 그 열정과 헌신에 대해서 이제 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을 거 아닙니까? 자 주민들의 그 반응, 국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박사님 활동에 대해서. 국가의 반응은 1974년에 거기 주지사가 저희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서 왜 왔느냐 하면은 카사바 문제가 이제 다 죽어가니까 카사바로 인연해서 이제 그 주식작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식량 작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식량 부족한 상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소에 와가지고 그때 이제 뭐냐면 세계가 식량난에 봉착하고 있다. 왜냐 카사바가 죽어서다.
이렇게 할 정도의 신문이 어허. 나이지리아 국영지 천면에 다 나올 정도 있습니다. 식량 위기. 그것을 1974년에 이제 나이지리아 정부가 인정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연구는 그 이전에 계속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76년에 그 내병 다수성 품종을 내니까 그때는 이제 또 나이지리아 정부가 이제 와가지고 식량 문제가 해결됐다. 왜냐? 그러니까 병에 강한 품종을 아예 우리 연구소에서 만들어냈다. 한상기가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대서특별해가지고 전면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현지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가 언론에 되고. 보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가가 그만큼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공한 내병 다수성 품종을 만들어낸 것을 국가가 그만큼 또 좋아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말씀은 수많은 사람이 이 새로운 카사바 때문에 목숨을 건졌던 얘기예요. 그런 얘기 맞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뭐 이 슈바이처 한국에서 온 슈바이처 박사다 이런 얘기 들으셨다면서요, 그든. 뭐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왜 안 나오겠습니까, 이게? 슈바이처 박사하고 저하고는 의미가 저는 답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슈바이처 박사는 이제 의사였고요. 저는 이제 농학인 아닙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또 가본이라는 데 가가지고 환자들을 이제 치료해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가 떠난 다음에 지금 그 가본 그분이 일했던 그 곳에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비석을 하나 세웠답니다. 비석에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은 슈바이처 박사 당신은 여기 아프리카 와가지고 사람들 치료해줬다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노벨 평화상을 탔지만은 우리한테 한 건 뭐예요? 그런 비석이 서 있어요. 우리한테는 뭐냐? 아프리카에서 우리한테 주고 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환자들을 치료를 해줬지만 자기 일을 계속할 만한 그런 인재를 길렀지 못했지. 그래서 시설도 못하고 지속 가능한 게 안 됐으니까. 그러나 이제 저는 제가 만드는 카사바라는 건 지금도 만드는 다음에 지금도 50년이 지난 중 지금도 재배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500만 정보 이상 나이지리아만 해도 500만 정보 이상입니다. 아마 그 지금 현재 통계가 그렇게 지금도 계속 이제 저항성 품종이 개량해서 지금 되는데 한국의 그 벼품종 수명 평균 수명이 얼마냐? 아마 5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개량종이 계속 나오죠. 참 궁금해서 말이죠. 그럼 브라질도 그 뒤에 또 새로운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까? 브라질에는 그 카사바에 대한 연구가 왜냐하면 그래서 거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작물이 아닙니다. 다른 게 먹을 게 있으니까. 왜냐면 뭐 거기 문제 옥수수면 뭐 이런 작물들이 잘 재배되고 있어서. 저 박사님이 개발한 그 품종을 브라질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한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나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에 바이러스가 아프리카만 있거든요. 그것을 가져가면은 브라질에 그 병을 가져가니까. 잘못하면 그래서 이것도 아시아에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새 카사바 육종과 보급을 다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성공하시면 또 귀국하셔서 여기서 또 서울대로 가시든가 하실 일이 많으셨을 텐데 왜 계속 있었습니까, 거기는 또? 어떤 일을 더군다나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 기술이라는 건 1, 2년에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장기간 이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이 어렵고 자녀들 교육도 어렵고 집사람 생활도 어렵고 그랬지만은 참 그 견뎌서 뭔가 좋은 결과를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하죠. 그럼 자녀들은 학교는 어디서 교육을 받았어요? 아이들을 이제 여기서 갈 때는 이제 거기 가서 현지 학교도 넣었죠. 현지 학교. 현지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지내다가 저희 연구소에서 부인들이 조작해가지고 통신 교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메릴랜드 뭐 그런 통신 교육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이건 아이들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어가지고 이제 9학년 될 때부터서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냈죠. 미국에는 왜냐면 그 경비는 저희 연구소 대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고 또 딸아이는 영국에 보내고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아이들을 떠내보내놓고 예. 아이들이 있을 때는 집사람이 그냥 견뎌냈는데 예. 아이들 다 떠내보내고 나니까 아주 어려운 예. 생활이 매우 어려웠죠. 예. 뭐, 그 사모님도 참 대단하세요, 보니. 예. 카사바로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는데 이런 공로도 있고 그래서 한 부족의 추장으로 추대가 되셨다고 그래요. 그 기억이 생생하실 텐데 말이죠. 자, 뒤에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추장으로. 예, 저기 오른쪽 저기 사진. 사진이 여기가 이제 그 서부 나이지리아에 있어요. 그다음에 예. 그 요르바족인데 요르바족의 끼레 킹덤의 왕입니다. 왕. 오바라는 왕. 예. 왕으로부터 치프를 추장. 이제 수상을 대관식에서 받은 예. 거죠. 이때 그 장면입니다. 아하.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추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이파리입니다. 여기. 그 이파리가 무슨 이파리가 잎이죠? 이 고고나무라는 것이 그것을 네. 꽂아줌으로 해서 아하. 거기다 꽂아줌으로 해서 그것이 추장 대관식이 완성되는 겁니다. 옛날에 뭐 월계강 씌우듯이. 그런 거죠. 예. 그런 거. 자, 그리고 이제 사모님하고 사진인 모양이죠? 네, 이것은 추장이 된 다음에 찍은 사진인데 네. 이게 그때 이제 그 후에 아마 크리스마스 때인가 됐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한 50세, 제가 50세 뭐 됐을 때 사진. 그뭐 뒤에 보니까 아주 그 표정들이 주민들이 밝은데 말이죠. 그 카사바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야말로 혁명, 농업 혁명을 일으켰는데 카사바 이해 작물 연구는 또 어떤 걸 하셨습니까? 카사바 이제 그한 다음에 예. 제가 또 거기 같이 겸해서 이제 주 연구원 작물 하나는 옘이라는 겁니다. 옘이라는 것도 뿌리 작물이야. 예. 여기를 한국으로 하면 마와 같은 거지. 마와 같은 패밀리예요. 예. 근데 서부 아프리카의 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커요. 예. 그리고 마라는 세 군데 원산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남아시아의 원산지고 그다음에 서부 아프리카 원산지고 하나는 미국의 원산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세 군데 옘이 생겼는지는 참 불가사의한 일이죠. 그런데 아프리카에 있는 옘이라는 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것은 매우 재배하기도 어렵고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기술도 필요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또 매우 고가의 작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자의 작물이야. 남자가 그것을 심어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그걸 재배하기라는 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자들이 하기라는 건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제 옘이라는 작물을 연구를 했는데 옘이라는 작물을 연구를 처음으로 제가 세계 처음으로 옘을 교배 육종을 하고 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 근데 옘이라는 것은 매우 육종 사업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작물의 하나입니다. 아하. 매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매우 진전을 못 봤죠. 그런 이제 재배법으로다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여기 씨감자 같이 예. CM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보고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고구마에 대한 연구도 했습니다. 고구마는 아프리카에서 고구마는 문제가 또 뭐냐면 바이러스 병도 있지만은 벌레가 문제 들어가는 그 바구미 같은 바구미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고구마 뿌리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품질이 아주 나빠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근데 바이러스 문제는 제가 바이러스 병에 저항성 품종을 만들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 하고 나니까 이사들이 저 팀대로 신경 바나나, 아프리카는 바나나가 중요한 작물입니다. 그다음에 서부 아프리카도 바나나가 중요한 작물이지만 이쪽 동쪽에 우간다니 뭐 이런 데 있다면 루안다니 이런 데가 또 바나나가 매우 중요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나에 대한 연구를 왜냐하면 바나나가 또 병이 생겼어요. 바나나의 세카토가 병이라고 그것이 이제 폐자 발생하였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육종을 하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바나나에 대한 연구도 저희 팀이 이제 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대성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벨지움의 보드윈 왕상도 타고 뭐 그랬습니다. 자, 이제 끊임없이 연구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러면 뭐 제자들을 많이 또 키우셨겠어요? 제가 카사바 육종으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카사바가 이제 나이지리아만 재배되는 게 아니고 여러 아프리카 나라에 재배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어떻게 다른 나라에 전할 수 있느냐? 방법이라는 것은 제가 가서 다 각 나라에 다니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한 700명 데려다가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 나라에서. 여러 나라. 700명을 쿠라파, 뭐 미군 이런 데에서 돈을 얻어다가 예.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단기간 훈련을 시켜서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콩고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한 40명 정도 데려다가 그 중에 20명 정도는 석사, 박사해서 보내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를 제가 훈련을 시켜서 보냈죠. 예. 이제 훈련을 시켜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일을 또 자기네들이 그 착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이제 하고 여기 와가지고서 한국에서 그때 당시 어려웠을 때니까 예. 연구를 해보려도 연구할 수가 없었어요. 여건이 또 제대로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어려운 것을 겪었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이제 훈련을 시켜준 다음에 매우 희망적인 그런 나라, 그다음에 희망적인 있는 그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후라파니 뭐 미군이 이런 데에서 그 지원국이 지원을 있잖습니까? 받아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돈을 상당히 많이 받아가지고 네. 우선 나이제리아, 그다음에 카메룬, 이웃 카메룬, 그다음에 콩고 한 뭐 그건 USAID에서 수백만 불 네. 받아가지고 지원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가나, 말라위, 예. 그다음에 루안다, 제 끝에는 이제 우간다까지 지원해가지고 거기에다 이제 돈을 주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연구소에서 과학자를 이제 사이언티스트를 파견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같이 연구하면서 이제 지도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했냐면 각 지역 이제 지역별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예. 그냥 서부 아프리카 워크숍, 그다음에 중앙 아프리카 워크숍, 동부 아프리카 워크숍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이제 경험담도 나누고 또 재료도 나누고 뭐 이런 것을 하는 지원을 했습니다. 예. 정말 그 대단하십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연구원들을 배출도 하고 그 계속해서 성과를 내려니까 그 여건을 잘 아니까 연결하고 만들고. 예. 저 혼자 지가 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딱 그 나라에서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어요. 예, 지금 그 고마워하는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사람들을 제가 배출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한 일을 가운데는 이제 한상계상을 제정했습니다. 한상기상. 네, 한상계상을 제정해서 제가 처음으로 준 상을 누구한테 줬냐면 루안다의 두 작물 시험 장장을 한테 줬습니다. 그 박사님 성함이 붙은 한상기상을. 한상상을 예. 만들어 가지고 예. 아주 이제 워크숍하면서 예. 이제 한상상 이제 루안다의 두 작물 시험 장장. 예. 그건 제가 아주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루안다 사람들은 상당히 진취적입니다. 아하. 그다음에 매우 조직적이고. 그런데 그 사람을 줬는데 몇 년 전에 거기 내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내란 때 이 두 장장 가족 일체를 다 죽어버렸어. 아하. 그 와가지고 막 그 칼로다가 해가지고 아이고. 그 한상기상 첫 번째 받은 두 사람이 다 가족과 함께 몰살당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딱 가슴 아픈 일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한상기상을 줬는데 누구냐? 시라리온에 난 저한테 제 밑에서 박사하고 간 사람인데 그 사람이 거기 대학 학장도 하고 지냈어요. 부인은 가정과 과장도 하고. 근데 그 사람 이제 시라리온에 내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내란이 있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내란이 있었을 때 그 자기 집 뭐 중요한 가구 같은 게 있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내버리고 지가 보낸 고구마 품종, 예. 카사바 품종 이런 것을 차에다 싣고서 그것만 가지고 시라리온 프리타운 수도로 왔어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FAO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가서 그 제자의 그 얘기를 듣거든요. 참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죠. 눈물이 예. 나.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내란이기 때문에 그걸 대학에 못 가거든요. 근데 프리타운에다 그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심어가지고 그걸 참 얼마나 참 그 예. 자기 귀중한 그 뭐 이런 건 다 내버리고서 그거만 예. 싣고 와가지고 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참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예. 그 살아가는 보람과 가치가. 그 사람한테 이제 제가 두 번째 한상계상을 주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몇 년 후에 얘기 들은 것은 그 사람도 거기 후레탄 도둑놈이 와가지고 그 가족을 전부 다 죽여버렸어. 자기 부인
하고 참 부부밖에 없으니까 아들 없어가지고. 참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야말로 성자 같은 분도 계시고 참 이게 아주 그래서 아주 악인도 참, 있고 예, 참 안타깝네요. 슬픈 일입니다. 네. 예. 자, 그러나 이제 지금 이 한상계상을 제정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이제 제자들을 육성을 하고 연구원들을 후계자들을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전체로 다 이런 분위기가 퍼져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네. 예. 자, 이제 연구 활동 쭉 해오셨는데 작물의 고향이라는 책을 내셨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이제 창머리 고향이라는 책을 최근에 썼는데요. 그 쓴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카사바니, 바나나니, 예민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공헌했다. 하지만은 제가 한국을 떠나서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기여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기여한 것은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잡초학을 연구해서 잡초학을 강의한 사람입니다. 그 잡초학을 한국에 기초를 내는 거고 그다음에는 제가 하는 것은 제가 대학 있을 때 연구한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영남 작물 시험장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이론적인 기초를 곧 제가 제공했습니다. 예. 그래서 영남 작물 시험장이 세워졌습니다. 예. 그런 거 이외에는 제가 그다음에 제자를 한 10년 동안 기른 제자들 상당히 훌륭한 제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걸 한 이외에는 제가 한국에 기여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그래서 이제 제가 남기고 할 게 뭔가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랫동안 구성했던 책 작물의 고향을 쓰기로 결정한 거죠. 그 책을 이제 써가지고 농업인들에게 후학들에게 앞으로 좋은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그 책을 쓴 거죠. 근데 아무나 그 책은 아마 적어도 한 50년 동안은 좋은 그런 정보에 제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 연구한 걸 이제 거기다 다 모으셨네요. 저는 이제 그 자부하는 것은 제가 이제 세계 농업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것이 작물을 그다음에 그 사람들 재배하는 사람들의 풍습이며 전통이며 이런 것도 보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또 그다음에 1933년에 소련의 유명한 유전학자가 있었는데 유전학자 마비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때 당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작물을 수집해가지고 작물의 발생지를 8개를 지정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이제 서부 아프리카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어요. 제가 이제 서부 아프리카에서 20년 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닐 때 여러 가지 재료를 모아가지고 서부 아프리카에 또 중요한 작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간이 처음으로 생긴 것이 아프리카 아닙니까? 그냥 인간이 아프리카 생겨가지고 인간이 정착 농업을 시작한 데가 서부 아프리카입니다. 서부 아프리카 정착 농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벼도 만들어내고, 벼도. 그다음에 수수, 조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서부 아프리카 사람들이 옛날에 작물로 만드는 겁니다. 정착 농업을 하고 작물을 만들어서 그것이 그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에티오피아로 이동했다는 거죠. 그 작물들이 에티오피아 가서 에티오피아에서는 또 거기에 또 작물들이 좋은 작물들이 보리며 밀이며 이런 것들이 에티오피아 원산입니다. 이제 그 작물들을 합해가지고 그들이 중동으로 와서 중동을 거쳐가지고 그것이 동남으로 와서 그것이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왔다 이런 겁니다. 그냥 사람 이동과 함께 작물도 같이 이제 이동했으니까요. 이제 그런 것을 제가 갖다 기록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 귀한 종자들이 이제 예전부터 내려오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제 저희 제자가 안환식 박사라고 있는데 이분이 옛날에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도 10년 사이에 그런 재래장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재래 품종이며 작물들이 없어진 것이 80%랍니다. 그러니까 작물이라는 것은 참 오랜 세월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개량하고 이제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안질뱅이 밀이며
보리가 이제 가락 없는 보리며 이런 것도 콩이며 네? 특히 콩이라는 작물 이런 것들을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옛날에 재래종들이 없어져 본 것들이 아니, 없어진 이유가 작물 뭐죠? 자체도 없어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없어진 그러니까 그 이유는 몇 가지 있죠. 왜냐하면 육종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품종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예. 만들어내면 농민들이 그걸 받아서 재배하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은 새로운 그런 품종들을 재배하고 수량이 많고 뭐 이러니까 그걸 재배하지 그 옛날에 품종을 다 내버리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작물 육종한 사람이 개량해가지고 그것을 농민이 받아가지고 한물 옛날 작물들은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이제 세계화가 돼가지고 예. 여러 나라에서 값싼 농산물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재배에 경제성이 없으니까 세력이 예, 약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연이 뭐 예를 들어서 목화 이런 것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니까. 예, 근데 그렇게 없어져 버리니까 매우 섭섭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이런 작물들이 없어지면은 영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요. 우리 조상들이 대대손손 애써가면서 개량한 그런 품종들, 그다음에 그런 작물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시에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기후 변화도 영향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럼. 기후 변화는 이제 온난화 문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기상 변화가 되면 작물이라는 것은 기상에 따라서 적응지가 달라지니까. 예, 그래서 이제 옛날에 심어졌던 그 적지라고 하는 것이 북상하게 되고 달라질 수도 있겠죠. 콩이라는 작물이 우리의 작물입니까 원래? 원래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작물들입니다. 예. 자, 그리고 대대로 이제 먹어 내려온 거죠. 그렇죠. 먹고 내려왔는데 우리 고유의 작물들이 앞으로 정말 잘 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예. 우리 콩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문화민족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왜냐하면 문화하고 작물 발상하고는 같이 왔기 때문에 우리 옛날 조상들이 콩을 어떤 그런 식물서부터 콩으로 작물로 만들어냈다는 그 슬기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콩이 지금 세계에 매우 중요한 작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세계 다니면서 우리가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부심 갖고 우리 콩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참 문화민족입니다. 라는 것을 자부심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많이 기대합니다. 자, 우리 고유의 작물은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중요한 작물들이 우리가 이제 조상들이 대대손손 만들어낸 작물들이 우리가 잘 지켜가지고 개량해서 세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는 원합니다. 자, 나이지리아의 그 연구소를 은퇴하신 이후에 미국 조지아 대학교 코넬 대학교 명예 교수로 계시면서 끊임없이 연구를 지금 해 오시는데 그 동안의 연구 이제 하신 거 아프리카 떠난 이후에 연구하신 거 그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겁니까? 미국에 와 있는 시대가 저는 암흑 시대입니다. 거의 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암흑 시기를 미국에서 보낸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책도 저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도 만나고 이런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무슨 대학의 명예 이제 그런 걸 갖았지만은 암흑 시대를 보낸 것입니다.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그 아프리카에 그런 인류애를 가지고 가셔서 엄청난 공헌을 하시고 보람도 느끼시고 추장도 되시고 또 상도 받으시게 했는데 또 한편은 후회될 일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참 제가 볼 땐 그 우주가 그만큼 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책 이번에 내신 책에 서문에 고마운 나의 아내에게 이 책을 바친다. 그러니까 그 책을 쓸 때는 그 계속 저 사모님 생각을 하면서 쓰시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써서 저희 집사람에게 바치는 그런 걸로 해서 하고 싶었었는데 치매로다가 고생한 지가 한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을 돌보면서 그 책을 썼는데요. 이제 아마 한 2년쯤 걸려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쓰다 등단하다 뭐 이래가지고 했는데 다행히도 그 책을 써가지고 저희 집 사람이 제가 그 책이 출판될 때 가장 살아줘서 매우 고맙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만 90세 가량 살아줬어요. 그래서 매우 고마워서 그 책을 제가 써가지고 갖다 보여주면서 엄마야 네 책 나왔어 이렇게 해서도 반응이 없으니까 매우 슬퍼보는 거죠. 그 인생의 정말 영원한 동반자. 자, 오늘 정말 저 귀한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한 인간의 그 우주가 이렇게 넓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자, 끝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서 한국 발전, 농업 발전과 경제 발전 이런 것에 공헌 못해서 매우 죄송한 마음 지금 전해 올립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한 가지 자부하는 것은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식량 해결을 해결해 주었다는 그런 자부감을 갖고 이제 앞으로 살아남아 있는 그런 기간을 충실히 보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한국 발전에 동참하지 못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박사님 시간 내주시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상기 박사님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처음에는 한국인으로서 아프리카 추장이 되었다는 일화에 관심이 갔습니다. 자, 그러나 노학자의 인생 여정을 듣고 나니까 자신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서 아프리카의 미래와 희망을 일궈낸 헌신의 삶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박사님께서 책에 쓰신 글귀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식량이고 제일 아쉬운 것이 사랑이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